지금 원달러 환율이 1343원, 환율의 낙폭은 34원,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수급도 견조합니다. 양시장 나란히 쌍끌이 매수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서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런 날이 또 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딱 생각나는 날이 없습니다. 미증시, 나스닥, S&P 이런 급등의 날이 있었나. 그리고 또 우리 증시 분위기도 상당히 좀 강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자고 나니 진짜 상점 벽해된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 CPI 예상치 하회하면서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이 좀 급등을 한 모습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CPI를 좀 되게 그동안 이번 달에 많이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워낙 사방에서 높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소비주 섹터 외에 플랫폼 섹터 등에서 빅테크 섹터주들 중심으로 한 나스닥의 급등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건설 기계나 전력선 이런 쪽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일부 롯데지주라든지 제일제당 같은 소폭의 종목들이 조금 소량의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강한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들도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눌리는 모습 개인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들보다는 지금 약간 그동안 부진했었던 중소형주 쪽이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그동안 완전 부진했었던 소비주 섹터주들까지도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7.7% 상승. 이 시장 예상치가 7.9%였잖아요. 0.2%포인트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와닿을지는 사실 예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좀 예상하기를 CPI가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로 가기 때문에 이게 그때 CPI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는 한 7.6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워낙 시장에서 8.1, 8.09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좀 겁을 먹었는데 원래 컨센서스가 한 7.9였었는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물가가 많이 꺾였다라기보다는 일단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일단 주택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많이 요소들이 좀 꺾여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연준의 파월이 금리를 인상함에 있어서 요거 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12월 달에 발표되는 11월 달 거는 또 좀 더 꺾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4월 요쪽 가면 더 확실히 꺾여서 4%, 5%대 그쪽까지도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연준의 스탠스는 분명히 좀 줄어든다. 보폭이 줄어들고 금리 카드를 천천히 쓸 거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금리에 눌렸었던 코스닥 쪽에 있는 기술주들, 성장주들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오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미국의 이런 시뮬레이션 상으로 봤을 때 인플레가 점점 꺾이면 나중에 만약에 봄에 2분기 정도 됐을 때 4%, 5% 이렇다면 미국 금리랑 또 비슷해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도 그 뒤로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인플레 지표의 변화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최악은 고비는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실제 경기 침체로 연결될지 여부 이걸 좀 잘 벗어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죠. 최근에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내년 2분기부터가 더 위기다.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내년부터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이걸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이겨내 준다라면은 향후에 러시아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내년에 좀 연결이 된다라면은 더없이 좋은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환율도 34원 55전 급전직하했습니다. 최근에 빠진 게 거의 한 1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겠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지수로 봤을 때는 좀 거의 2,500하고 2,450 그 사이에서는 좀
상승폭이 좀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당분간 투자하실 때는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시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 지수보다 덜 올라왔다, 대형주보다 덜 올라왔다 싶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투자하는 면서 좀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올랐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이 자그마치 7%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종목군들, 인터넷 플랫폼, 게임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종목군이었는데 이제는 좀 해가 뜨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들, 기술주들이 약했던 이유는 미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다 보니까 계속 감원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시작하면 사실 주가가 바닥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나타난다라면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섹터주들이 당연히 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오늘 NC소프트 10%대 넘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용히 올라오다가 지금 바닥에서 거의 NC소프트는 한 30-40% 이상 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어제까지 급락했었던 펄어비스 일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메이드도 휘청휘청하면서 최근에 좀 악재성 이슈가 많았습니다만은 바닥에서 회복 시도하는 모습이고, 넷마블, 크래프톤, 특히 크래프톤 오늘 상승세에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임 쪽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플랫폼 쪽, 오늘 네이버 보시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카카오도 7%대 올라왔고요. 카카오뱅크도 지금 13%대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다 마찬가지. 그렇게 이렇게 좀 많이 빠졌던 빅테크 플랫폼 섹터들한테 기술적인 반등의 기회가 계속 돌아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엔터주들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같이 강하게 좀 올라왔고요. 컨텐츠주들, 최근에 아프리카 TV 급등에서도 좀 보시다시피 많이 소외되었던 이쪽 빅테크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섹터주들도 보신다라면은 역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많이 빠졌던 바이오 섹터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올릭스 이런 부분들과 레고캠 바이오 이런 쪽까지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대형 제약 바이오들은 그동안 좀 많이 움직였다라면 중소 바이오 주식들은 그닥 움직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좀 진정이 되고 연준의 보폭이 좁아진다라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코스닥 안에서 좀 종목 찾기 노력, 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덜 오른 종목 찾기를 당분간은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면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저점을 강하게 하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은 또 일정 부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소외됐기 때문에 반등 탄력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주의 강세입니다. 중국 소비 쪽, 의류 쪽, 화장품 쪽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연속성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물가 지표가 미국에서 꺾였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물가 지표가 꺾였다라는 것은 당연히 가격적인 부담, 저항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소비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중국의 봉쇄 정책, 이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도 결국은 언젠가 풀겠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관련주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분기 중에 중국도 봉쇄를 좀 완화할 것에 대한 기대감, 사실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중국도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는 완화 정책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군제 이슈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의 상승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역시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들한테도 결국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닥은 드러냈지만 여기서 강하게 주도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주들도 시장과의 괴리가 큰 종목 위주로 해서 기술적인 순환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잘 슬기롭게 좀 헤쳐나간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한 해당 섹터주들
쪽한테도 일단 기회는 돌아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환율 급락은 역시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이런 쪽들한테도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과 소비주 이런 쪽들이 중국 때문에 더 많이 빠졌고 금리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된 상태 속에서 기술적 반등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라든지 소비 우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가시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의 가격들은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들이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소비 섹터주들도 좀 봐주시면 지수와의 괴리를 좁히는 룸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좁히긴 좋은데 이성을 지키기 위한 이 한켠에서의 이런 부분들 좀 이성적으로 볼만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